췌장을 아주 과하게 일하게 만드는 우리 한국인의 밥상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먹기 쉬운 밥, 빵, 면, 떡 4가지 음식이고요. 또 젊은 친구들은 케이크나 과자를 또 많이 먹기도 하고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많이 섭취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당분을 투과해서 먹는 환경이 우리 주변에 늘 깔려 있다는 거죠. 특히 한국인들은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건강하다. 아침에도 아침밥을 먹어야 뇌에 필요한 에너지가 보충이 된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요. 이 밥이라는 개념을 꼭 쌀밥이 최고로 좋다라는 인식이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하루에 약 130g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 한 공기를 먹게 되면 약 100g의 쌀 안에는 80g 정도의 탄수화물이 있어요. 삼시세끼를 모두 밥 한 공기씩 먹게 되면 80g 곱하기 3이니까 약 240g 정도를 쌀밥을 먹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쌀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빵도 간식으로 먹고 과자도 먹고 단 음료수도 먹고 초콜릿이나 사탕도 먹다 보면 당분이 2배가 아니라 3배, 4배 늘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꼭 삼시세끼 쌀밥이 우리의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이다 라는 이 인식이 저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쌀밥을 좀 적정량으로 하루에 130g 미만으로 특히 현미 잡곡으로 잘 소화시킨다면 큰 문제는 아니죠. 현미 생채식으로 건강법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쌀밥이 문제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쌀밥이 굉장히 좋은 음식이다라는 이 우리의 상식 아래에는 늘 초과되기 쉬운 당분 섭취라는 현실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특히 흰쌀밥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삼시세끼를 흰쌀밥으로 먹는 이 습관이 꼭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또 디저트나 음료수를 통해서도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콜라 한 캔도 보면 약 25에서 30g의 당분이 그냥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음료수를 사서 드시면 조금이라도 단맛이 나는 음료수에 이 당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500ml 안에 25g, 30g 이렇게 당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영양학회 기준인 130g 미만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하시는 것, 이 계획을 하루 삼시세끼 안에 어떻게 내가 구성을 할지 꼭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쌀밥 식사를 하고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리 밥상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물에 젖은 장작 식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에 젖은 장작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땔감에 불쏘시개를 넣어서 불을 잘 피우면 땔감이 잘 탑니다. 그러면 잘 타면서 따뜻한 열을 발생해서 추운 겨울철에 우리에게 따뜻한 열을 주는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비가 오거나 누군가가 물을 한 바가지 붓는다. 잘 불타고 있는 장작에 점점 불이 꺼지겠죠. 그러면서 끓음이 발생할 겁니다. 바로 이 땔감을 탄수화물, 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밥을 드시면서 드시는 국이나 찌개 또는 물 마시는 습관, 이것이 바로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쌀밥을 드실 때 침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로 쌀밥은 완전히 소화시키는 소화 1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 완전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번 씹다가 또 국물을 또 떠서 드시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씹는 것이 좀 힘들어서 물을 또 마시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물에 젖은 장작이 되는 거죠. 침에 있는 아밀라제와 쌀밥이 완전히 잘 이렇게 버무려지지 않은 채로 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 안에는 다양한 음식과 다양한 소화효소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의 소화가 완벽하게 되지 않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물에 젖은 장작 식사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복잡한 음식을 동시에 먹는 식사입니다. 우리 뷔페를 가시게 되면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죠.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 골고루 많이 먹어라 라는 우리가 많이 듣는 말 때문에 바로 힘이 나고 에너지가 막 솟아야 되는데
사실 뷔페를 갔다 온 경우에 대부분 그런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소화가 안 돼서 막 트림이 막 나오기도 하고 배가 막 더부룩하기도 하고 막 식곤증이 심해져가지고 뭐 이후에 막 바로 머리를 쓰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 현상들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복합적인 음식을 동시에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이 소화 효소들의 작용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소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식사는 단순하게 먹을수록 소화 효소의 작용이 완전하게 일어나서 완전한 소화가 되고 완전한 흡수가 되고 아주 좋은 배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뷔페를 다녀오신 경우에 그날만큼은 소화가 안 돼서 한 끼를 더 굶어야 되기도 하고 다음 날까지도 더부룩한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소화가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췌장의 기능에 굉장히 과부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식사가 아니라 단순한 식사가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양념이 아주 강한 음식입니다. 우리 밥도둑이라고 하는 반찬들이 있죠. 밥도둑이라는 말 속에는 쌀밥을 아주 많이 먹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음식입니다. 뭐 밥을 너무 안 먹는 아이들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건강을 좀 이제 관리해야 되는 성인분들에게는 밥도둑 반찬이 결코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밥도둑을 일으키는 반찬들을 보면 양념게장이나 양념이 강한 음식들이 많죠. 이럴 경우에는 반찬이 양념이 강하고 또 짜고 자극이 많기 때문에 쌀밥을 많이 먹게 돼요. 쌀밥을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보다 더 초과해서 먹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과식을 부릅니다. 양념이 아주 복합적으로 잘 되는 음식은 우리가 식사를 과식하게 만들어서 바로 또 췌장에 있는 혈당 호르몬, 또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하기도 하고 또 소화효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역시 췌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원숭이들이 그냥 찐 감자를 줬을 때보다 버터와 꿀을 발라줬을 때 그냥 하나만 먹던 원숭이들이 2개, 3개 이상씩 먹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우리도 단짠단짠이라고 하잖아요. 단맛, 짠맛, 그리고 달콤한 맛과 또 고소한 맛, 튀긴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사실 단순하게 재료 자체를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양념이 강한 음식, 단짠 음식, 너무나도 탄수화물과 지방이 너무 복합적으로 섞인 음식, 이런 음식들은 과식을 부르고 또 췌장을 지치게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인들이 또 식후에 과일 디저트를 많이 먹는 식후 과일 습관이 있죠. 네, 식후 과일은 독이다 라고 제가 완전소화 책에서도 늘 강조를 드렸는데요. 자, 식후 과일 습관도 역시 우리 몸의 간과 또 췌장을 힘들게 하는 음식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식사 중에 우리가 밥도 먹고 반찬으로 여러 가지 나물이나 고기나 생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은 상태입니다. 위에는 위 내용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식후에 또 과일을 먹게 되면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분이나 섬유질들이 같이 범벅이 되면서 발효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발효하면 우리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죠. 발효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 외부에서 된장이나 낫또나 이런 것과 같이 미생물에 좋은 발효가 일어나서 미생물에 좋은 효소를 섭취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는 내 몸속에서 식후에 이런 발효가 일어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발효라는 건 뭘까요? 따뜻한 위 안에서 여러 가지 음식이 섞여서 당분과 섬유질이 만나서 계속 부패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가스가 차기도 하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또 어떤 심한 경우에는 이걸 해결하느라고 간 수치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술을 전혀 안 먹는데도 간 수치가 너무 높다라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런 분들의 식습관을 여쭤보면 식후에 과일을 늘 드셨던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식후에 과일을 먹는 습관은 밥을 또 먹고 또 식사가 된 음식을 또 드신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췌장을 힘들게 하는 이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에 무리가 되는 것, 위나 간뿐만이 아니고요. 소화 효소를 만들고 또 당,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을 지치게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